그림을 좀 그려본 건데 네. 컴퓨터로 그려봤어요. 일단은 각각의 우리가 뭐 학교 시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기하 대수, 중학교 과정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큰 틀에서는 대수고 도형의 성질들을 응용한 큰 틀의 대수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조합도 좀 있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치동이라는 기준으로는 어떤 KMO나 어떤 경시 기반으로서 영역 그 과목을 나누는 것 자체도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하, 대수, 뭐 정수, 조합 이렇게 네 가지고요. 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어떤 개념의 심화 과정이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뿌리, 그게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는 어디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마치 데이터베이스가 어딘지 주요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하부터 보도록 할까요? 제가 보통 담당하는 기하. 네. 기하는 어머니들이 이제 가끔 질문하셔요. 선생님,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하 배우는 거 그런 거는 뭐 중학교 과정이랑 얼마나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도형, 이 평면적인 그 도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이제 중등에서 다뤄지는데 이게 뭐 거의 90%뭐 100%에 가깝게끔 도형에 대한 성질은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도형을 끝냈고 이제 다시는 안 배우느냐? 요건 아니고 고등 과정 가서도 중등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응용하는 문제들이나 이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의 그 아이디어들은 또 적용돼요. 고등 이제 근데 특히 평면기하 자체는 중등에서 끝나죠. 그쵸. 평년기하는 중등에서 끝나고 그러면 상당수 내용은 경시. 사실 이 기하라는 것 자체를 경시 안에 완전히 포함해도 되지만 경시급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쉬운 내용들은 여기 좀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라는 것 자체의 심화는 경시에 포함을 돼 있다. 고등 과정이나 그렇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경시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화 문제들,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한 심화 문제들은 대부분 경시에서 끌어갖고 온다. 그것을 변형하거나 숫자 대입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과정을 낮춰 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줘서 기하에 대한 내용. 대수에 대한 내용은요. 자, 요거 제가 그렸는데 지현 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은 고등 안에 포함된다. 제가 이거 혹시 보이신 살짝 삐져나가게 할까요? 근데 뭐 삐져나갈 거 없어요. 네. 대수 같은 경우는 네, 중등에서 고등까지 이렇게 쭉 흐름이 이어지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중등이 고등에 먹히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조금도 삐져나가지 않게 너무 완벽하게 잘 네. 그려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속 들어가지 않게 살짝 접선으로 제가 이렇게 접하게 그려봤어요. 네. 그리고 대수라는 건 물론 중등의 심한 문제들도 이제 경시가 있지만 약간 대수 문제들 중에서는 좀 대수에서도 경시 파트가 좀 네, 있고 그런 경시 이 부분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일부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다라고 네, 봐서 고등과 공통을 뒀고 중등은 사실 고등 안에 쏙 들어가고 그 중등의 심화는 고등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거는 경시 일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등 고등과 기준이죠. 경시 쪽에 요 어떤 교집합이란 단어 요즘 많이 안 쓰죠. 집합 많이 안 해서 너무 후반에 배워서 그래서 이 공통 부분으로 살짝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중등에 대한 또는 고등에 대한 심화 문제들은 중등에서 심화 문제는 고등 걸 고등에서 끌어내리는 건 네, 많고 맞아요. 가끔 경시 기반인 게 가끔 있는데 대부분 고등 거 끌어내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에 대한 심화 문제는 당연히 뭐 어떤 경시 쪽이나 대학 교재나 그쪽에 있는 내용을 일부 끌어내리는 어떤 모의고사 형태의 응용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다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지금 어머니도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소개하고 질문들을 살짝 소개하고 바로 얘기하거나 뒤에 얘기하거나 또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라는 게, 전 이게 제일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실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한번적으로 이 어떤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학습의 양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양은 약간 기준이 있죠. 근데 교육 과정이 계속 변화하고 아이들도 변화하고 코로나도 생기고 유튜브도 생기고 이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아이들의 성취도나 그런 것들이 계속 막 변화합니다. 근데 물론 얘기하죠. 선생님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맨날 들은 얘기. 야, 너희 선배들은 잘했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야, 요즘 애들 공부 못해가 계속 진행됩니다. 네. 계속. 진짜 이게 계속 제가 최근에 봐왔던 한 2, 3년 사이에는 교육과정의 변화랑 코로나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진짜 낭떠러집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특히 조합적인 능력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초등 과정에서 이 조합이라는 파트,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사실상 없고요.
가능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페이지나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요. 그럼 중등에서 예전에는 초등 심화에서도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초등 쪽에서 잘한 친구들은 경우의 수 쪽에 대한 이 조합에 대한 부분 능력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럼 조합을 처음 배우는 게 사실상 처음 배우는 게 2학년 2학기의 마지막 그 한 단원에서 살짝 배웁니다.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의 이 중학교 과정의 심화가 고등에 있는 상당수 조합을 거의 다 포함할 정도의 내용까지도 가고 응용 문제도 많고 했었거든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밖에 맞아요. 이론적으로 안,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하나로 얘기하면 줄 세우기 말고 배우는 게 없어요. 중등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때 이제 수학 하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네. 순혈조합 나오죠. 경우의 수 나오고 순혈조합 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다 포함시켰는데 고등에 있는 순열 조합이 중등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네, 거의 포함한다. 네, 맞아요. 뭐 약간의 어떤 수용도나 카운팅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살짝 삐져나가지 않나 잡아보긴 했는데 이건 그닥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내용은 경시 안에 포함된다. 맞아요. 경시, 조합의 끝은 경시에 네.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다음 정수. 사실 이 정수가 가장 거리감이 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숫자들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을 다룬 게 정수고 막 합동식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론들이 있는데 중등에서도 정수에 대한 거 배웁니다. 3의 배수, 뭐 4의 배수, 판별법, 최소 공배수, 최대 네, 그런 것도 공약수, 다 정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소인수분의 수를 다루는 거예요. 네. 중등에서 수를 다루는 그 수적 능력이 있고 고등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심화 정도나 이제 정리를 하고 응용 문제들이 좀 나오는 정도고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게 뭐 숫자 나눗셈 정리 정도를 숫자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좀 근데 있는 것 요즘 정도.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거고요. 근데 그런 걸 알면 이제 고2 과정 수요일 부분에서 일반 항구하고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는 빠져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정수 부분은 흔히들 얘기하는 완전 경시다라는 부분에 상당수 포함됩니다. 아주 뭐 기초적인 걸 제외하고서는 정수의 끝은 경시에 있다. 그럼 고등에서 관련된 정수 관련된 숫자 문제들 중에서 심화 문제들은 경시 있는 문제들을 끌어갖고 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문제 중에서 수열이래요. 수열. 수열인데, 자, 뭐 정확히 저도 문제는 기억은 안 나는데 2의 거듭 제곱꼴이 1, 2, 4 해가지고 1024까지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이 각각의 앞에 모든 숫자들의 기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랍니다. 각각 앞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뭔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20 뭐 9다. 뭐 이때 이 전체 식에서 플러스는 몇 개 있냐? 이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 아는 지인 선생님인데 그 강남 대성 거기서 이제 재종반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선생님 이제 담배를 뻑뻑 피시면서 한숨 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사실 이게 이게 정수적인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기도 이에 힘들고요. 거듭제곱꼴로 나타내 있긴 하지만 물론 약간 이것은 경시나 창의수학이나 그런 걸 해본 친구들 아마 그런 데서 좀 갖고 오거나 응용한 문제일 건데 뭐 가장 큰 값은 뭐 참고로 이게 거듭제곱꼴이면 이만큼 다 더한 게 요거보다 살짝 작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값이 음수면 이걸 다 더해도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 값이 양수라는 것은 얘는 플러스여야 하겠다. 이해되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수학적으로 네, 들어가서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지워야 되겠어요. 보니까 네, 스트레스 네,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도 계속 경시, 창의사고력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경시에서 만들어 왔던 데이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비슷한 응용 문제들이 식유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뭐 모의고사 형태로든 그렇게 계속 포함되고 크게 한번 포함되면 어디가 이제 문제집에 포함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요 정도. 잠깐 질문 들어온 것들을 어머니들 채팅 남겨주신 거 소개하고 어떤 거는 지금 어떤 건 좀 후반으로 미룰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화 공부를 경시나 KMO, 뭐 평기야, 평면기 아이디어까지 공부하고 고등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인데 네, 이게 무거워요. 조금 더 후반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후반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간단하게 하실 얘기 있어요? 간단하게는 글쎄 일단 저는 이게 정답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모든 그거죠.
뭐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이게 필수 과정입니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까?까지 질문을 하신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또 필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화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을 때 아이의 사고력이 좀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 건데 무슨 네, 얘기 조금 하시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네, 이거 죄송합니다. 후반에 같이 다뤄보고 그 네. 밑에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얘기해 볼게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능 질문 하나 또 있네. 자, 일단은 중등 대수가 자 보세요, 어머니. 중등 대수가 고등에 포함된다면 중등이 안 끝났어도 고등부터 그냥 먼저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중등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뭐 결론부터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등을 알면 잘하고 중등은 있으면 결국은 중등은 알아줬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쯤인가요? 15년 전쯤인가요? 대치동에서도 중등이 안 끝났어도 고등부터 가면 됩니다라는 그 스타일이 되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 저는 이렇게 비율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뭐 이게 좀 찾고 싶은데 자,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약간 이제 저희 애들 더 아기 때의 네,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나면서 네. 제가 그때도 설명했던 어머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가 걷고 뛰고 할 줄 아는 애면 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고 잡고 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근데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겨우 잡고 설랑말랑 하는데요. 일단 뛰는 얘 것부터 일단 좀, 시켜볼까? 네, 좀 뛰어볼까요? 아니요. 일단 기초 체력을 만드시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뛰게 만드세요가 제가 드리는 답이었었어요. 그렇죠.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이 중등 수학의 존재는 고등 수학을 가기 위한 탄탄한 어떤 발판인 거거든요. 이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고등 수학의 성취도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근데 끙끙대고 막 몇 번 돌리고 몇 번 돌리고 계속 돌려서 해서 고등께 정말 자기게 겨우 됐다면 중등 거에 해당되는 상당수 내용은 한 것일 거예요. 근데 너무 중등 걸 비효율이죠. 중등 걸 보고서 제대로 자기 걸 만들고 고등 거 가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훨씬 그리고 힘들고, 아이들도 지쳐요, 네.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5개념이 생겨버리면 그 5개념을 수정해주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이제 수능과 강남 고등 내신을 목표로 한다면, 네. 네, 강남 수능과 이제 강남 고등 내신을 목표로 한다면 중등 심화와 고등 선행은 어디까지 푸는 게 이상적일까요? 어디까지? 제가 이거 지금 제가 어머니들 채팅창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적어주세요. 제가 말 좀 하고 있을게요. 네네네. 일단은 네,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연 쌤이 얘기했었던 중등 대선 충분히 완료하고 가야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거고 중등 심화 고등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다룬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가야 되느냐? 사실 정말 상위권 아이들은 다 보고 가잖아요. 다 거의 다 보고. 네. 사실 이거 뭐 곧 수능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거의 다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덜 보고 가도 친구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등에서 상위권을 가기 위해선 상당수 고등 거를 보고 가야지 시간 확보가 되더라. 그게 아니면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안에 아닌 친구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어디까지를 도대체 어떻게 잘 만들어 놨느냐가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수학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영역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지 않으면 다 거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잠시 후 이제 문제집 통해서도 좀 얘기 드릴 거니까 제가 정리된 내용도 있다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